제 앞에 질문지가 놓여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자, 파란색 질문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상되는 득표율, 예상되는 정당 득표율은 몇 퍼센트냐? 어떡하죠? 저는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월 17일 후보 등록을 함과 동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매일 8시간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을 뽑을까요? 저는 항상 3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제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지만 제가 학대 아동 일시 보호소에서 근무하면서 봤던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들만 생각하면 제 마음 어디 한 구석인가 아프고 아린 마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대변자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사회의 제도와 여러 가지 행정들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저 이경자를 선택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3번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긴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 4가지.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덕목은 첫째, 협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정의감인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또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도 그렇고 정의감입니다. 자,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어찌 됐든 권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저는 그 국회의원이 가지게 되는 그 권력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옳고 그른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을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쓰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 4가지 종목 중에서 정의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단단히 묶으셔서 잘 안 풀리네요. 자,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듣자 뛰자 이경자를 실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대표들끼리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는 서로 싸우고 또 일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경자 씨는 싸움을 잘합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 내 주장만 옳다고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갈까요? 지역구의 최대 시급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광양은 인구 성장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해마다 인구 유입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곡성과 구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준다면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마련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나의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재능 기부도 좋지만 내가 적정한 금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나는 이 지역에 살 것이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 나의 자녀들도 또 나의 손자들도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을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가운데입니다. 정말 단단히 묶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자신할 만한 공약이나 약속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성들의 자원봉사를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너무나 재능 기부화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봉사화되어 있고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만들면 여성의 대표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입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섭 작가라는 사회 역학 조사를 하시는 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비정규직자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이주 여성들,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치료하려고 가진 약을 쓰고 가진 최신 기계를 도입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승섭 작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지만 결국에 내놓은 답은 그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승섭 작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여전히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광양 곡성구례 국회의원 후보 이경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